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 준혜 씨 백합 같네요. 저는 표범 해수인데 전거래 국내 증시도 마치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극심한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월 17일 이후에 최대 매도량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부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 공백 없이 모든 테마 사이좋게 오르는 반등장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3월에는 패딩을 입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방심하다 찾아온 꽃샘추위에 출근길 다시금 패딩을 꺼낸 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체감상 영하에 달하는 걸 보니 아직도 봄이 오려면 우리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꽃샘추위가 느껴지고 있는 우리 시장. 3월 6일 수요일장 한마디, 애플과 테슬라의 다친 마음, 제약과 방산에서 위로받다입니다. 중국 판매 수치 부진 여파로 미 증시에서 흔들린 애플과 테슬라의 흔들린 아이폰 부품주 LG 이노텍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공백을요 AACR 초록 공개 모멘텀이 유효한 레고캠바이오와 또 숫자가 찍히는 방산이 메워주며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했던 전거래일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떠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을 했는데요. 264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2차 전지와 아이폰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반면에 방산주들이 올라주며 낙폭을 줄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이 8일 연속 담았지만 어제는 순매도로 전환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오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0.5%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 섹터가 상승을 했을까요? 뉴로모픽 반도체와 면역 항암제 그리고 방위 산업이 강했는데요. 먼저 뉴로모픽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뉴로모픽 기반의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작은 AI 반도체 칩 한 개만으로 GPT 등 거대 언어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소식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21%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에 힘입어서 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암학회가 다음 달 개최가 되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는데요. 특히 Y바이오로직스의 연구 결과가 미국 암학회 공식 발표 주제로 채택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3% 올랐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13% 상승했습니다. 또 최근에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감이 커진 방산주도 활짝 웃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민간 주도의 우주사업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보고서와 함께 중동 방산 수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자, 그럼 오늘은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LIG 넥스원, 또 어제 10% 넘게 급등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업의 본격적인 축포를 터뜨린 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즉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간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자, 여기서 수은법이 무엇이냐? 우리 기업 수출 잘해보라고 이 수출입은행이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의 자금을 융통해주는 지원법인 거죠. 그 지원금의 한도가 증액이 됐다는 건데 사실 증액안이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나마 폴란드향 잔여 계약의 가속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추가적인 수출국도 꾸준히 등장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인 설명 전에 방산 수출 대출 구조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지금 1번 보이시죠? 우리나라 기업과 폴란드가 방산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럼 2번,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수입국인 폴란드 은행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3번, 폴란드 은행이 다시 폴란드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요. 4번, 그 돈을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 정부는 돈을 빌린 상황이죠. 5번, 폴란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자국 은행에 상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면 6번, 폴란드 은행이 우리나라 정부에 상환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총 시스템이 한 10년 내지는 5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구조고요. 결국엔 이 2번, 한국수출입은행이 돈이 좀 넉넉해야 수출이 되어도 잘 융통이 되는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의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15조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이게 지난 29일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법정 자본금이 증액이 되면 자기 자본도 증액이 됩니다. 또 자기 자본이 증액이 되어야 신용 공여 한도도 늘어나죠.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에서 30조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고요. 1차 계약 때 이미 수은의 금융 지원 한도는 소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공사가 6조 원씩 지원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수은의 대출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폴란드와의 이 30조 규모의 2차 계약, 이것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수은은 4조 원의 신용 공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 거고요. 무역보험공사도 함께라면은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조에서 맥시멈 한 8조 원에 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부랴부랴 수은법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힌 이유, 바로 글로벌리 무장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로 지출한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0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요.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선 여전히 총성이 들리고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 질서를 잡았던 기조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각국이 미사일과 폭탄 생산을 늘리는 등 글로벌 방위 산업의 지형이 재설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국방비 세계 1위 미국은요, 올해 이 국방비의 작년보다 무려 15% 증액을 결정합니다. 우리 돈 1,160조 원을 국방비로 배정한 거죠. 중국 볼까요? 이번 주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7.2%나 늘렸습니다. 사상 처음 300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입니다. 현재 시간 5일 방산 육성을 위한 첫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배 이상으로 무기 자급자족을 늘리는 청사진을 발표한 겁니다. 일본도 지금 100조 원을 편성을 하면서 사상 두 번째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합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사실 너무나 뜨거운 방산주들, 허나 이 세계 주요국들의 국방비 상향 조치를 보고 있노라니 누가 감히 지금의 고점을 또 함부로 고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산주의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장 주요 일정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공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와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지어소프트의 작년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고요. 또 한편 골판지 제조 관련주인 태림 포장은 작년 영업이익이 2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인 풍산은 카타르와 2,282억 원 규모의 소구형 탄약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시험 장비, 유압 로봇 제품을 만드는 K&R 시스템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인데요. 오늘 로봇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8일 자정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장이 기다리던 의회 반기 보고에서 열린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내용은 좀 무난했죠. 올해 기준 금리 인하 예상을 한다. 미국 경제 견조한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경계감도 제거해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금호 석유화학이 장 마감 이후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함께 그 소각을 위한 50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는데요. 주가는 시간외에서
6% 급등한 만큼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삼성전자 작년 4분기 디램 흑자 전환에 이어서 1월에는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부문 전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 좀 부합하는 흐름인데 과연 73,000원 밑으로 내려간 삼성전자의 주가 좀 시원한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해 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